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교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그 강변 입정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 입정, 그것을 입정돈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입정돈망. 이게 입정에 드셔서 모든 것을 잊으셨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면 입정돈망. 이게 돈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서 그냥 싹 잊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입정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왜 제가 그러냐면 입정을 이해를 못하면 대각도 이해가 안 돼요. 입정과 대각은 이게 같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정이 밑에 있어갖고 대각이 위로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입정에서 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로 말하면 같은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 입정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대각의 내용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앞에 구도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라는 타이틀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을 해결하려는 것. 의심을 해결하겠다는 것.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요. 이걸 어찌하면 이것을 의심을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다가 이걸 한번 1038쪽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 교사죠. 1038쪽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자, 몇 세 때부터? 25세 때부터는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그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한자로 그냥 수고로 하면은 입정돈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만 잊어버리고 점점 행하여도 행하는 줄 모르고 말하여도 말하는 줄 모르며 음식을 드셔도 드시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 일화가 있죠. 이렇게 수저를 드셔다고도 그거 모르시고 그냥 계속 그냥 수저를 멍하니 밥상 놓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냥 멍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 뭐 선지포 가다가도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그 자리 그 선지포 어디 계셨을까? 선지포 가면 다들 여기 계셨을까? 저기 계셨을까? 좀 그늘에 좀 이렇게 가려서 좀 계셨을까? 아니면 땡볕에 계셨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건. 그리고 또 귀영바위 그 집터에서 소변을 보시고 바지춤을 올리지 않으시고 그냥 한나절을 멍하니 계셨다. 이런 게 이제 요 내용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분석을 한번 해보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내용은 이렇게 될 거예요.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 있었겠죠? 열정. 또, 그걸 열정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욕망이 계셨던 겁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때는 탈락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보면 낙엽이 떨어져 버리듯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보면 분노, 억울, 불효, 아쉬움, 미련 많으셨겠죠. 회환, 한계, 걱정 또는 좌절 계속 당하시잖아요. 좌절.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일체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많은 것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원이 돼서 이 자리의 근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입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입정은 한자로 말하면 정할 정자 이렇게 쓰죠. 보통 이것을 표현할 때
용상정에서 코끼리의 비유를 해요. 코끼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비유죠, 비유. 정을 설명할 때 대용상정, 크게 큰 그 코끼리, 그 뭐 용하고 코끼리. 근데 이제 용은 우리가 모르니까 코끼리 같이 딱 있는 거죠. 부동, 그게 부동이에요. 부동. 안정. 우리가 보통 안정할 때 그 뒤에도 정할정자 쓰죠. 정할정자, 안정. 이 상태인데 이것은 자, 이건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부동하고 안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자리는 마음의 차원을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렇게 현대적 언어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한번 포맷이 딱 된 거예요. 포맷이. 우리가 막 뭐 복잡하면 포맷을 시키지 않습니까? 컴퓨터들 한번. 포맷이 돼서 어떤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무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포맷이 딱 돼가지고. 이게 새로운 차원 이동이죠. 차원을 달리해서 기존의 그 모든 한계나 뭐 이런 데서 벗어나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 상태가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이 입정 사태는 어떤 근원적인 사건인데 그 어떤 새로운 토양이 형성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바꿔놔 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입정이라는 기반에 의해서 해탈도 이루어지고 일체 해탈도 가능한 거예요. 입정이라는 거예요. 또 해원. 아까 말했던 막 좌절, 분노, 뭐 억울, 뭐 한계,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원도 뭔가의 그 억울함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도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생. 이것이 이 포맷, 어떤 거대한 포맷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이 대종삼이 이게 입정이 됐기 때문에 강자역자 진화상요법도 가능한 겁니다. 강약이라는 그러한 것이 근원적으로 없는 자리에서 강도 바라보시고 약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강자는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되고, 영원한 강자를 대종사님이 계속 제시하고, 약자도 강자가 돼서 영원한 강자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제시했던 겁니다. 이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의 이 입정처라는 이 기반은 향후 대각을 비롯해서 교법인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근간으로 다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입정처는 이론상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서 언어도단이 바로 이런 거죠.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마저도 그것에마저도 한계짓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쉬움, 미련, 회유한 뭐 한계, 뭐 걱정, 뭐 좌절, 뭐 이런 거 모든 거기에 생기는 우리의 분별, 언어에 생기는 분별. 우리가 분별하면 보통 그것을 어떤 상태를 이건 더 좋고 이건 나쁘고 하는 구분에 의한 차별을 두는 마음이거든요. 구별을 해요. 높고 낮고 뭐 구별하고 다 이렇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거대한 포맷이 벌어진 것이죠. 그걸 잊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그건 사실은 잊은 게 아니죠. 뭐가 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생한 약동감이 있는 어떤 거대한 고요 같은 겁니다. 문학적 표현을 하면은. 문학적 하라면. 이게 살아있는 고요. 생생한 고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건. 문학적 표현.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제가 이렇게 죽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걸 지금 어떤 자리에서 봐요? 또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지금 어떠한 것이 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보지 누가 봐?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어찌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뺐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가 있죠. 그것이 보죠. 이렇게 또 그것이라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말하다 보면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느낌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대상과 함께 이게 형성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대상을 거두었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대상보다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그냥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멸진정 이런 말을 써요. 멸했다. 다할 진짜 모든 걸 다해서 다한 자리다. 또는 멸수상정 이런 말 쓰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수상행식 하면은 뭘 받아들여서 생각하잖아요. 요게 끊어진 거예요. 요걸 딱 끊어버리고 알아차리는 그대로만 그 자체로만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체로. 사실 우리도 많이 하죠. 잠잘 때 많이 합니다. 자기가 인지를 못해서 지금 그럽니다. 꿈도 꾸지만 또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이 유사한 예화가 있는데 진묵대사가 이게 또 박영덕 교무님 또 책 선전합니다. 이게 참 이거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이 책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분의 책에 거의 뭔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걸 잘 알아서 확인하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해석 어떻게 볼까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이게 보면 원불교 초기 교단사 2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주로 변산시대 얘기가 이 안에 써져 있는데 여기 보면 진묵대사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묵은 부설의 자치를 따라 부안, 변산, 월명암에서 안거를 났다. 월명암은 부설거사가 창건한 절이다. 월명암에서 진묵은 이 일화를 남겼다. 여름 안거가 끝나고 다른 중들은 동량을 나가고 후원일을 보는 어린 사미와 진묵만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동량으로 나가고 사미하고 우리로 말하면 간사죠. 간사. 어린 간사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사미가 어느 절에 재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때 되면 잡수세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면 너무 다른 교당에 재지낸데 도와드리러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진묵 대사가 방문을 열고 문지방이 이렇게 문을 열면 얘는 문지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열고 손을 문지방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훑잖아요. 옛날에 거기 있으면 좀 시원하기도 바깥에도 쳐다볼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놓고 능엄경을 이제 입고 있었어요. 능엄경. 불교에서 능엄경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사미가 와 보니까 진묵이 그 모양 그대로 앉아있어 능엄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봤던 모습 그대로. 다음날. 사미가 정제. 우리 옛날에 정제라고 했죠. 네. 부엌. 정제. 가서 보니까 어제 차려놓은 밥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미가 방으로 와서 문지방을 이렇게 보니까 대사에 손이 피멍이 들은 거예요.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땅 때린 거예요. 그게 이제 피가 흘러갖고 피멍이 들어서 이게 피가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묵대사는 그런지도 모르고 미동도 않고 목석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삼위가 이제 보고 안 돼서 이제 막 대단히 막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멸진정이 들으면은 외부의 어떤 그 자극이나 뭐 어떤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이게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쟤 갔다더니 어째서 이게 바로 왔냐? 이게 왜 갔다 놓고 바로 왔냐 이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완전히 시간을 초월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일을 두고 대중들이 이제 능엄삼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화가 현재 대종사님 그 입정 이야기하고 상당히 지금 통한 이야기인데, 자, 대종사님은 어떻게 그럼 대종사님 버전으로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 버전으로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생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고 이것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에 그냥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전에는 그 대상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제가 죽비를 뺐듯이 이렇게 죽비를 뺐죠. 근데 이것을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마음 당처에만 그쳐서 그냥 거기에 직면해 계셨던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라는 것은 안다 모른다는 그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안다 모른다 이런 그렇죠. 그 자리에 만일 안다는 거 있어도 그게 가리게 되는 거고, 모른다는 거 있어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인데, 자, 이제, 이게, 이 사건이, 근데 대종사님의 중요성은 여기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출정을 하고, 그러한 경험이 드러나는 양태가 정말 달라요. 얘가 그래서 이게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그건 뭐냐면은 구도의 과정에서 의심의 그 크기가 원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계속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상 자리를 알아도, 그렇죠. 입정처 자리가 이런상 자리예요. 입정처 자리가 이런상 자리예요. 이런상 자리를 나중에 확인해서 알아도 그 이런상 자리로 요만큼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이런상 자리로 막 문명을 전환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대종사님 그걸 가지고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전개한다는 것이 큰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대종사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입정의 차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입정의 차원을 해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이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또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막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의 어려움도 보고, 또 당신 아버님이 어려움도 아마 지켜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근원적인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강자와 약자라는 이 분별,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걸 그 입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정이 결국은 문명사적인 큰 사건이고, 그게 어찌 표현하면 문명사적인 포맷이다. 이게. 그래서 문명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시야까지도 있었다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해보고, 자, 여기서 보통 불교에서는 불교를 이해할 때 중요한 테마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하는데, 요거 알아두면 참 좋아요. 요게
첫째가 불교에서 이 그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할 때 분별, 그 다음에 무분별, 그 다음에 또 분별. 그렇죠? 처음에 분별하고 세 번째 분별은 같은 분별인데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요때 분별하고 한번 무분별을 통과한 분별하고는 차원이 달라져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또 해볼게요. 처음에 세간, 그 다음에 출세간, 그 다음에 다시 입세간. 입세간이 들어가요. 입세간. 세간에서 처음에 세간하고 세 번째 입세간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출세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보면은 앞에도 보면 또 분별, 이게 여기는 분별이죠. 여기 가운데는 무분별지. 지혜인데 무분별지가 돼요. 그 다음에 후득지. 그러니까 뒤에 얻은 지혜 또는 득도를 한 이후의 지혜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를 시키는데 그래서 앞에가 사는 산은 아니다. 뒤에는 또 사는 산이다. 이런 논법이 그 문학적 표현을 하면 이런 게 그런 논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사상적 논법으로 이렇게 뽑아낸 것이고 이걸 문학적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사는 산이요. 내가 보면 산이잖아요. 두 번째 보면 산이 아니요. 산이 아니요.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다시 사는 산이요. 첫 번째 사는 산과 세 번째 사는 산은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이게 요 테마가.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가운데 무분별, 출세간, 무분별지 이게 입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입정하고 이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분별되고 입세간 가고 후득지 되고 이게 이제 대각의 과정하고 연관이 있겠죠. 이게 연관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대각의 대각이 경지가 있어요. 그러나 대각은 반드시 입정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품 우리 그 4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필경 의식을 다 잊는 경계 이런 말이 나와요. 수행품 47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읽어봤어요. 제가 다시 안 읽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입정이에요. 필경 의식을 다 잊은 경계. 아까 쭉 설명해봤죠. 여기서 의식을 잊었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멍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생한 고요예요. 살아있는 고요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의심한 바가 풀렸다. 이게 대각이죠. 그러니까 입정과 대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입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의심, 대명사님께서 이를 장착고 어찌할 거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있는 거죠. 이게 경험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험의 문제. 이걸 설명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험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때 출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 지금 읽었던 교사 펴봅시다. 1038조 밑에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정신이 어느 때는 혹 분별이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혼돈하여지고 혹 기억이 나타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어두워지니 이 대목이 나와요. 대행사님도 이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그 수행품 46장에 보면 수행품 46장 한번 펴봅시다. 이게 좀 해석을 참 잘해야 될 문장이 나오는데 수행품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혹 기도도 올리고 혹은 문득 솟아오는 주문도 외웠으면 그 주문 외웠죠. 뭐 시방신 적기 우주신 적기 뭐 일타동공 일타래 막 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묵에 잠기기도.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잠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묵이 뭐냐면 입정이에요. 입정 동망이에요.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묵에 잠겼다가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여기서 한 생각이라 나왔어요. 이게 뭐 불교에서는 이 한 생각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 바로 아웃이요. 대행사님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얻어서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처음에는 그 한 생각에 얻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대행사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밤낮으로 한 달 보름으로 서너 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웠다는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에서 해문이 열릴 때는 천하에 모를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면 내 몸 하나도 어찌할 방향이 없어서 나업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도 나더니 그러니까 이게 걱정도 있었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궁극에는 입정 단계에서도 이게 결국은 다 탈락되어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나뭇잎에서 다 탈락되듯이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게 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언어에 한 생각이 나와요. 한 생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각이 나왔어요. 지각이 열렸다, 지각이 트였다, 그 다음에 지각이 한결같이 됐다. 또 세 번 영문이 열렸다, 해문이 열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한 생각, 지각, 영문, 해문 저는 이건 다 공정영재의 광명인 이론상과 연관된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분을 이해하기 더 쉽고 다만 여기서 영문이 나와요. 영문. 신령스러운 그것이 열리는 그 문이잖아요. 그게. 근데 영문은 영통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영통.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에도 영통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굉장히 대종사님이 엄하게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라도 또 영통이 생기는 걸 또 막지도 않으세요. 그게 이제 불치품 실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통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만물의 변태, 천지만물이 어떻게 변태될 것인가, 또는 인간 3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거, 이렇게 돼요. 사람을 보면은 그 3세 사람에 대해서도 감이 오는 것이죠. 실제로 대종사님 그런 게 참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영통을 권장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또 인정하고 그걸 이제 사용할 때 잘 써라. 또 그것도 괜히 또 사람 곤란하게 쓰지 말고 그거 뭘 알면은 참 하기 어려워요. 남의 비밀 알면 정말 어려워요. 모르는 게 나서. 안 그래요, 그게? 상담의 기본은 들은 소리는 나만 아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문이라는 해석은 약간 영통이라는 그 해석을 열어 놓되 궁극적으로는 영문이 열렸다는 것도 결국은 공정영재의 광명인 이론상이 열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입정처는요, 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입정처를. 이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자리예요, 원래. 인위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리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 보는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드러난 자리를 어떻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뭐 구도의 답답함, 구도가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걱정, 근심, 좌절, 한계 이런 것이 나중에는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자리에 귀의할 수 있으면 우리에겐 진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죠. 대종사님 확실히 이걸 이제 완벽하게 자기화 하시는 과정을 지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존재로만 이렇게 이게 존재로만 그게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는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외부 자극에 영향을 안 받는 자리예요. 이게 입정 이 자리가 이게 경험 또는 조건, 상황 이런 게 물들지 않는 자리.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봤냐, 안 봤냐가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할 때 다 이 자리를 그래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선법에 보면 수년한 근본 정신 이런 말이 나와. 수년 잡념에 물들지 않는, 망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거지. 뭐 어느 뭐 경험이나 조건이나 막 여기 대무사님 말씀을 해놓으면 막 구도에 한 열정에 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는 막 분노도 있을 것이고 막 회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아버님 생각하면 이 불효감도 어떨 때는 이게 막 죄송함이 막 파도로 막 덮치죠.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물들지 않는 이런 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한 차원 이게 생멸이라는 차원에서 초월돼 버린 자리예요. 이걸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피하지 않는데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좌선법도 보면 뒤에 보면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나오죠. 그치다. 입정이죠. 원정무별은 뭐예요? 그게 뚜렷하면서 고요해요. 맞죠? 이게 죽은 자리가 아니죠. 고요하다고 해서. 뚜렷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나 이게 일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차별하는 경계 구별해서 차별하는 대로 막 끌려가지 않아요. 차별이 그런 거니까. 구별 이거다 구별해 갖고 차별을 해. 그냥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차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그런 것으로 오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린다. 입정 경험이죠. 입정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입정도 결국은 이런 쌍자리를 경험하는 것이다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연불도 마찬가지죠. 연불에 거기에 나오는 거의 모든 용어는 이런 쌍이에요. 연불도. 뭐, 무의안락한 자리, 뭐, 그런 자리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일념. 다 그렇죠. 사실은 연불에 나와 있는 자신미타, 자성극락, 다 이런 쌍자리입니다. 자신미타 이렇고 자성극락이에요. 말이 구분해놨지. 그게 같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입청처는 경험에 한정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대사님이 막 경험하고 했던 거기에 한정돼서 물들지 않는 자리를 딱 그쳐 계신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맛이 좋아. 또 먹고 싶어. 또는 좋은 경치를 보니까 또 가서 보고 싶어. 근데 이런 감각 있죠, 감각을 추구하면은요, 거기 한정된 거예요. 근데 입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입정은.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는데 포맷 되듯이, 그런데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입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경험 체계나, 이런 것을 느끼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한정돼 버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란 건 그래요. 뭐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 있었다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만일 내가 좋은 것이 안 사라져 봐요. 큰일 나요. 정신병 걸려요. 아주 큰일 나요. 우리에게 생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기까지 하면 좋은 거죠. 우리가.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느 경험, 어느 체험, 느낀 것에 한정돼 버려요,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집착이에요. 대표적인 집착. 집착 안 하려고, 우리가
입정에 들죠. 우리가 입정이라는 걸 많이 비유를 한다고 하면 구름 위로 넘어가서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늘이 됐다면 하늘에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과제예요. 이게 올라가면 하늘에 묶여요. 원래 하늘이 되면 구름도 하늘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늘이에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공부가 되면 이렇게 하늘 올라가면 하늘에 또 묶여. 하늘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종사 입정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이건 생각 감정에 물들지 않고 생각 감정을 잘 사용하는 그냥 그 바탕자리를 확보하신. 그렇게 한번 이걸 이해해 보는데, 제가 이거 입정 돈망이 하도 중요해서 또 시간을 이렇게 정해갖고 설명을 해본 거예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이제 대각하고 연결되니까 대행사님 대각 때 다시 어쨌든 또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사님이 여러 표현을 하지만 한생각, 지각, 영문, 해문 어떤 표현을 해도 다 그것이 이론상자리다.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럼 그건 이론상자리다. 그것을 수양이라는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도 그것은 이론상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영통과 관계가 있는데, 또 태인사님이 참 하지 말라고도 하고 거기 그러면서 또 생긴 것은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영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공부의 중요한 기점이 아니다. 생기면 잘 쓰고 안 생겨도 되는 사람 그건 기준을 안 삼아요. 영문이 열리고 안 생기고. 근데 영문이라는 표현의 또 진짜는 제가 볼 때는 이론상의 신령함이 열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게 더 정론이고, 그걸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 공경영재 광명인 이론상 자리에 그쳐 있는 거죠. 굳이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영지가 갈마 있는 그 공적한 자리에 딱 뭔가 흔들리지 않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색깔에도 이렇게 색칠해지지 않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대행사님께서 확고하게 들어서는데 그 규모, 그 기반이 정말 대행사님은 어마어마하셨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